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불철 주야로 고객 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의 게리 겐슬러를 잃으면 6개월 후쯤엔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리 겐슬러의 만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밖에 저는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알아서 기었던 누구보다도 SEC의 눈치를 많이 봤었던 로빈 후드마저 SEC가 고소를 해버리면서 정말 최고의 발악을 SEC가 하고 있구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5월 6일자로 해서 SEC가 로빈 후드에 고소하기 전에 이제 사전 해명, 뭐 통지, 웰스 노티스라고 하죠. 이거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로빈후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SEC가 하지 말라는 거, 뭐 증권 비스무리한 거 이런 것들 남들은 다 팔고 있어도 심지어 뭐 대출이다, 스테이킹이다 이런 거 로빈후드는 일절하지 않았고 뭐 폴리곤, 에이다, 솔리다 이런 거 다 상장 폐지 시켜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SEC가 고소를 로빈후드를 해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EC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크립토 우군 몇몇 중에 한 명인 이제 로빈후드마저 이제 SEC와 이제 강을 건너면서 그렇게 이제 우군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 사실 최근 들어서 엄청난 웰스 노티스를 SEC가 남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4월 11일에도 유니스왑의 웰스 노티스, 4월 26일에도 컨센시스, 그러니까 이더리움 인프라 지갑 만드는 업체에도 웰스 노티스를 전달했었고요. 또 5월 1일자로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더리움 증권 분류 이거 예전에 SEC의 발언과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SEC가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연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죠. 평소에는 건드리지도 않았던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하면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과도한 규제이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말 이젠 적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가 뭐 설사 나중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좋은 감정으로 만날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년째 그리고 리플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작년 4월에도요, SEC가 또 뭐 코인베이스다, 바이낸스다, 당신들 다들 증권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증권 비즈니스 사업 자체를 중단해라, 뭐 거래소 자체를 접어라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서 정말 최근 1년 내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그들의 이유는 고객 보호한다면서 10년째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이제 또 최근에 1월 9일자로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었습니다. SEC의 트위터가 계정이 해킹됨으로써 그러니까 이메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무려 9천만 불의 선물이 청산이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었습니다. 1월 9일자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다. 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 직전에 터졌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뭐 담당자 처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란 거죠. 자, X 계정 해킹 사고 전 심지어 미리 보안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하거든요. 자, 2023년 한 보안업체 분석 결과 SEC의 정보보안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이미 사전에 복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계정 관리도 잘 안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계정이 뭐 비밀번호 걸어두고, 뭐 이메일 잘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게 뚫렸다는 거는요, 참 안타까운데, 만약 반대로 어떤 기업이 이렇게 트위터가 해킹이 되면서 9천만 불 상당의 청산이 됐다. 이분 정말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다. 그리고 1월 10일자 올해 기준으로 정확히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요. 사실 이분의 쓸모는 없어졌습니다. 기존 월가와 기득권층 정치인들에게요. 이거 뚫려버렸으면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수명이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이유를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발언이 CFTC 위원장 베넘의 과거 발언, 최근 발언을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월 7일자 밀컨 컨퍼런스라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에서 CFTC 전 현직 위원장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밀컨 컨퍼런스는요, 밀컨이라는 월가의 정크본드의 황제,
뭐 제왕으로 불렸던 분이 이제 만들어낸 컨퍼런스인데요. 과거에는 뭐 주가 조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루돼서 뭐 한 2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개과천선하고 뭐 자선 사업도 하면서 지금 뭐 이런 큰 컨퍼런스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매년 있는 행사에서 이제 그 베놈 위원장이 나와서 제2의 루나 사태 경고, 이대로 가상자산 사기 또 터진다. 심지어 2022년 뭐 테라 루나다, 뭐 FTX 사태 불구하고 아직도 규제가 없다. 사실 규제는 SEC가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가 없다는 거는요. 대놓고 SEC를 지금 무시하고 있고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얘기를 이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나 달러가 준비금으로 이제 리저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빨리 마련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옹호 발언을 또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암호화폐를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밀컨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향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가상자산 업계에 집행 조치가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집행 조치가 없었는데 사실 웰스 노티스다 뭐다 많이 SEC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6개월 후 2년 이내 집행 조치 나타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리고 6개월이란 단어를 썼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미국 대선 정확히 11월에 있죠. 이곳과 딱 맞다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끝난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2년 이내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말을요. 18개월 혹은 24개월 이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될 확률이 지금은 높지만 혹시라도 바이든이 뭐 재선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바로 뭐 게리 겐슬러 내려오게 하거나 저 암호화폐 규제권을 뺏어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18개월에서 2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를 지금까지 막기 위해서 SEC가 그 게리 겐슬러를 의장으로 앉혀놨는데요. 이거 이제 못 막았으니까 책임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었거든요. 자, 사실 임기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찾아봤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게리 겐슬러가. 그러나 임기와 상관없이 이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위태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2월경만 하더라도 게리 겐슬러가 바이든 재선 시 나는 무조건 SEC에 남는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폭스 뭐 비즈니스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 바이든이 11월 재선에 성공한다면 나는 무조건 규제기관 위원직 작을 계속해서 맡을 계획이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좋아하시면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 ETF 승인된 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태롭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미국 경제 성과, 뭐 고용이다, 뭐 물가 잡히는 거, 뭐 경제 성장률 다 이런 게 너무 심하게 좋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좀 마사지, 중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통계 마사지 세탁을 해서라도 11월 재선까지는 지금 바이든이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가 계속 좋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저도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올해까지는 적어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러면서 바이낸스 창업자에게 그 최근에 미국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때 정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가장 큰 일, 어쩌고 보면 중국 자본을 이렇게 무릎 꿇게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바이낸스를 구형했던 그 현장에는 미국 법무부, 재무부, CFTC 위원회와 합의했다. 그 어디에도 SE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이미 미래 그 플랜에 앞으로의 계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블랙락의 ETF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한 3월, 올해 3월에도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이어서 쿠코인을 겨냥했다. 당신들도 뭐 자금 세탁했다. 사실 뭐 북한 돈 세탁했다, 뭐 쿠코인이다, 바이낸스 얘기하는데요. 이들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범죄자들은 뭐 업비트도 이용할 거고, 코인베이스도 이용할 거고,
수만 가지 이용할 텐데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집행 조치를 하는 게 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쿠코인에서는 미국 법무부와 CFTC가 쿠코인을 이렇게 고소를 했다. 여기는 재무부는 빠졌네요. 왜냐하면 바이낸스처럼 크진 않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돈줄까지 말라버리게 하고 쿠코인은 그냥 법적으로만 묶어놔도 조금 뭐 벌금 때리면 되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SEC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닌가? 미래 계획에서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같은 규제 기관으로서요, CFTC가 SEC를 이렇게 비난하는 건 사실 뭐 짜여진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뭐 돈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참 이 짜여진 각본 그리고 뭐 내통자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기름값 뭐 5월 7일자 기사인데요.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했더니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미국 석유 기업이 사우디와 내통 의혹. 이 의혹만으로는 사실 기사가 쓰여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물증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났을 텐데요. 엑슨모빌을 털다 보니까 독과점 심사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괘씸하겠죠. 지금 이 물가, 이 기름값 잡으려고 바이든이 뭐 사우디도 날아가고 정말 별의별 행동을 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엑슨모빌이나 이런 자국 셰일가스 기업을 밀어줬더니 배신을 때렸다. 정말 미국 정부가 충격을 받았다고 뭐 기사가 났었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 보잉 최근에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요. 뭐 결함이 발견됐다 하면서 정말 주가가 추풍 낙엽처럼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 안에서 역시 내부 고발자가 최소 2명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부 고발자가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내부 고발자까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지난 3월에 총상을 입고 숨긴 채 발견됐고, 두 번째 분은 뭐 급한 병에 의해서 사망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짜여진 각본이 있더라. 결국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판도요. SEC에서 뭐 CFTC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게리 겐슬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6개월 후쯤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다시 한번 당선되면 그래도 조금 더 버티겠죠. 18개월에서 24개월 후에 이제 뭐 CFTC라든지 이런 쪽으로 암호화폐 규제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CFTC가 뭐 처음에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좀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겠지만 그거는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뭐 달콤한 얘기일 것이고요. 결국은 나중엔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SEC에서 CFTC로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규제가 좀 완화된다 하면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왔는데요. 규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요, 결국 비트코인은 갈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EC 규제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였으면 2014년, 18년, 22년에 진작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과거에 뭐 몇만 달러 무너져 뭐 악재들 이제 몇 개만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1월만 하더라도 4만 달러 무너졌다. ETF 뭐 반짝 호재였나? 3만 달러 무너졌다. 그리고 22년 5월에는 2만 달러 추락론 고개. 그리고 22년 역시 6월. 이거는 참 말이 무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가상화폐 기록적 괴멸, 시장 대학살, 뭐 전쟁이 난 것 같아요. 18,000달러 밑으로 갔다. 그리고 무너지는 비트코인 2,000달러 갈 수 있다. 이건 18년 1월이었네요. 17년 불장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공포감이 조성됐었고, 16년도에도 중국이 뭐 워낙 비트코인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해외 이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최대 거래소, 그때 당시 마운트 곡스가 해킹됨으로써 바이낸스보다 당시 더 컸었던 거래소입니다. 엄청난 공포였겠죠. 그래서 3개월 내에 한 71%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공포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4만 달러, 3만 달러, 2만 달러, 뭐 2천 달러, 이거 뭐 200 얼마, 뭐 300만 원도 되지 않는 이런 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과거잖아요. 자, 이렇게 수없는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1원짜리, 뭐 0원짜리, 1원짜리가 결국 1억 원까지 성장을 해왔으며 지금 10년이 넘게 비싸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미국 대선,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4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움츠러들기보다는 과감히 바이더딥 하면서 불장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탈출 시기를 가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